모든 생산활동은 자재 공급에서 시작되며 공급 기능은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재 공급 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기존의 구매사들의 구매 관리 기능으로는 절대로 공급 기능 정상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구매사들이 변화된 사업 환경이 요구하는 물리적 관리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 관리가 아니고 재고 관리라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구매 관리 절차 없이도 재고 최적화 유지로 공급 관리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글로벌 구매 SCM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는 CPFR 전략의 공동 재고 관리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체들은 자재 구매를 위하여 구매 관리 프로세스를 거칩니다만 기존의 전통적 구매 관리 프로세스로는 공급 관리 장애 제거, 즉 재고 최적화 유지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체들의 자재 구매에는 10단계나 되는 업무 절차들이 있습니다. 코딩, 납품사, 소싱 등 행정관리, 주문 수량을 파악하는 양적관리, 그리고 견적 내고 등을 거치는 주문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주문 수량 추출을 위해서는 수요량에서 현재고와 발주미 입고 수량을 차감하여 추가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게 되는데 사실상 모두 주문 시점에 실시간 정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측정 시기가 다 다른 정보들로 주문 수량을 연산하면 당연히 주문 오류가 됩니다. 즉, 수요량은 현재 수량인데 재고량은 2주 전 수량이라면 당연히 주문 수량은 오류입니다. 양적 관리를 거쳐서 주문 관리하는 과정이 구매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사실상 구매 업무의 대부분이며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자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생산활동할 수는 없고 항시 최소 수량 보유로 결품 과재고를 방지하고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시 수요량만큼의 재고량이 보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마디로 재고 최적화입니다. 관리 기능은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니 자동차를 만들던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 환경 변화로 자재 수요와 공급 관리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사 구매 관리 기능으로는 구매 관리 정상화가 어렵게 되며 더욱이 다음 치명적 상황들이 재고 최적화 유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첫째, 사업 환경의 변화는 물리적 업무량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다음으로 주문 시점과 납품 시점의 시간적 갭으로 재고 최적화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문 후 3주 있다 납품받으면 재고 상황은 이미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납품사들이 항시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설사 주문 수량이 정확하다고 해도 납품사들 재고가 부족하면 결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재 공급은 구매사 납품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인 구매 관리 방식으로는 절대로 자재 공급 관리 정상화, 즉 상시 재고 최적화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크면 큰 대로 관리 대상 자재가 많고 작으면 구매 관리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인 구매 관리 절차를 포기하고 다음 단계인 재고 관리로 바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매 관리 절차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관리 목표인 재고 관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리적 구매 관리 업무 부담이 모두 제거되고 항시 수요량만큼의 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재고 최적화 유지이며 당연히 공급 관리 정상화로 이어집니다. 납품사들이 구매사 수요량의 변화를 공유할 수 있으면 굳이 구매 관리 절차 없이도 납품사들이 알아서 다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전 기능입니다. 구매사 수요량 유지만을 목표로 하는 VMI 방식이 있고 구매사 수요량을 구매사 납품사가 나누어 유지하는 CMI, 즉 공동재고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재고 관리 방식은 구매 수요량 유지만을 관리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구매 관리 방식보다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구매 관리 방식은 구매사가 주문 수량 작업을 모두 수행해서 주문하고 납품사는 수동적으로 주문 내용대로만 납품합니다. 따라서 구매사가 업무 부담을 모두 다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보 오류는 그대로 납품 오류로 이어집니다. 재고 관리 방식은 구매사 수요량만큼의 재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구매사 수요량만을 유지해주는 VMI 방식과 구매 수요량을 구매사 납품사가 나누어 보유하는 CMI 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자료에서는 공동재고 관리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구매 관리 방식과 재고 관리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구매 관리 방식은 구매 관리를 통하여 재고 관리하고 경제적 재고량 유지, 즉 재고 최적화를 도모하겠다는 전통적인 구매 개념인 프로큐어먼트이며
구매사가 모든 관리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재고 관리 방식은 구매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가 필요한 수요량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재고 최적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납품사들 공급관리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공급사슬 관리가 완성합니다. 구매관리 방식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전술한 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도 구매 오류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재고관리 방식은 구매관리 업무 부담 제거는 물론 자동적으로 항시 재고 최적화가 유지되며 납품사들의 수요 정보 공유로 신속한 공급 관리가 가능하고 거래 주체들 간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 구현됩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모든 어려움을 거치고 자가운전하는 경우와 목적지만 세팅해두면 부산까지 바로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성의 싸이이며 작금의 사업 환경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구매 SCM 변화의 방향입니다.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푸시 방식과 풀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시 방식은 한마디로 전술한 구매관리 방식이며 구매사 구매관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전술한 문제들 때문에 절대로 주문 오류에 의한 결품 과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풀 방식은 전술한 재고관리 방식이며 실제 구매사 소비, 즉 생산 투입에 따른 자동 보충이 핵심이라서 주문 오류나 시간적 갭 없이 항시 적정량이 채워집니다. 자재 수요도 데일리로 변화되는 작금의 가변적 사업 환경에서는 풀 방식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자명합니다. 컨트롤을 지원해주는 대중형 ICT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자사 용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든 대중형 KCPFR 시스템을 사용하면 됩니다. 미국 월마트 성공 신화로 유명한 CPFR 전략의 핵심인 공동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한마디로 구매사 혼자 책임지던 구매관리 업무 부담과 재고 보유 재무 부담을 구매사 납품사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자 모두의 업무 부담과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 수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매 관리가 정상화가 유지되고 최상의 협업형 거래 관리가 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능적 특징들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구매 수요량을 구매사와 납품사가 각각 나누어 보유하고 그 구조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에 3,000개가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구매사는 생산재고 1개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가 안전재고 2개월분을 보유하여 줍니다. 납품사가 구매사 안전재고 창고 기능을 해주는 셈입니다. 구매사는 비용 들여 구매하지 않고도 안전재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납품사는 구매가 보장된 재고만 확보하면 됩니다. 물론 관리 개월수는 옵션 사항으로 품목별로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사 납품사가 각기 정해진 재고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메커니즘의 문제입니다. 구매사가 생산 투입으로 자재를 소진시키는 정규 상황은 물론 긴급 수요가 있는 경우 납품사가 자동 납품해서 다시 채워주고 납품사는 다시 생산해서 부족해진 수량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구매사는 다시 생산재고 1,000개가 확보되고 납품사 역시 안전재고 2,000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풀링 방식 수요량 관리가 특징입니다. 수요량을 월 단위로 구매사 납품사가 나누어 보유합니다. 구매사는 1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가 2, 3월분을 보유해주며 다음 달에는 구매사는 2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가 3, 4월분을 보유해줍니다. 그 다음 달에는 역시 구매사는 3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는 4, 5월분을 보유해줍니다. 즉, 3개월 수요량으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3개월 수요량이면 웬만한 긴급 수요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사는 2월에는 1월에 준비된 것을 납품해서 소진하고 3월에는 2월에 준비한 것을 소진시킵니다. 따라서 납품사는 구매가 보장된 수량만 보유하면 되고 양자 모두 최소 수량으로도 결품 악성 재고 없는 재고 관리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풀링 방식 수요량 관리하고 하며 양자 모두 보유 개월 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매사 납품사가 구매 수요량을 나누어 공동재고로 관리하려면 당연히 고도 기능의 지능형 ICT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재고 관리형 구매 자동화 시스템 전용으로 개발된 KCPFR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크고 작은 모든 제조업체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중형, 경제형으로 만들었고 클라우드 구독형이라 모든 제조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CPFR 시스템은 자재 공급 관리 프로세스상의 양적 관리와 주문 관리만 맡아주는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ERP 등 행정관리용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구매관리 수동작업을 재고관리 자동화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자재가 아무리 많아도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재고관리형 구매관리 시스템 운용 메뉴는 반드시 구매사 납품사 양방향 대화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사 재고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기존 구매관리 시스템으로는 자동 납품 기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재고관리 방식은 구매사 정보가 납품사로 전달되어 납품사 관리가 지원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운용 메뉴는 구매사용 납품사용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양방향 대화 방식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수요량 정보 관리는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판매 계획의 변화로 생산자재 수요량이 변화되는 경우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수요량 정보 역시 실시간 정보가 되도록 해줍니다. 특히 월별 소요량 롤오버 방식으로 관리되므로 최소 수량으로도 구매사 납품사 모두 안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월수는 옵션으로 품목별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매사 재고량은 당연히 실시간 정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초 수량을 입력하고 자재 입출고 이동 수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면 결국 실시간 재고 정보가 유지됩니다. 바코드, QR코드 센서, RFID, 모바일 기기 등 IoT 디바이스들이 활용됩니다. 박스에 담겨오는 벌크 자재는 물론 특히 바코드, QR코드 기능이 가능하므로 볼트, 너트류 등 소포장되어 관리되는 품목들의 수량 관리가 용이합니다. 주문 관리가 자동적으로 수행됩니다. 소요량이나 재고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 자동 연산되어 납품사로 통보되고 납품사는 필요 수량을 다시 확보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주문 관리와 납품 관리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과정에서 납품사는 추가 수요량을 확보만 해두고 납품은 하지 않습니다. 자동 납품 관리 기능입니다. ICT 시스템이 구매사 재고가 소진되어 보충이 필요한 수량을 알려주면 납품사는 자동적으로 납품해줍니다. 구매사는 소진 수량이 다시 채워지고 납품사 역시 부족 수량을 다시 확보합니다. 시간 되시면 첨부된 PDF 자료에 있는 유튜브 링크로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VMI 방식 자동 공급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구매 수요량 관리만 추가하면 바로 KCPFR 시스템이 됩니다.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수십 년 전부터 수행하여 오고 있는 시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우리도 품목별 관리 차별화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대는 낮으나 관리 물량만 큰 시급자재들은 구매 주문 없이도 납품사들이 알아서 납품해주는 자동 납품으로 업무 부담을 제거하는 관리 차별화 전략입니다. 국내에도 오래전부터 대학교 산업공학부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실무 지원 방안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낮으나 양적 부담이 큰 간접자재들의 구매는 재고관리 방식 자동 납품 거래로 전환하여 업무 부담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한국형 시파트 매니지먼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재를 직접자재와 간접자재로 나눕니다. 직접자재는 제품에 직접 들어가는 자재들이며 예를 들면 철판, 반도체 칩, 플라스틱, 수지 등이고 간접자재는 생산활동이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볼트너트, 장갑, 절삭공구, 오일 등이며 흔히 MRO 자재, 시급자재, 시중품 자재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직접자재는 품목수는 적으나 금액 비중이 크고 간접자재는 품목수로는 8-90%나 되지만 금액으로는 10-2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구매관리 업무로드로는 간접자재가 직접자재의 배에 가깝습니다. 한국형 시파트 매니지먼트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간접자재들은 우선적으로 공동재고관리 방식 거래로 전환하여 구매관리 업무 부담을 제거하고 자사 구매 인력들은 직접자재 구매관리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간접자재 관리에서 효과성이 확인되고 관리 노하우가 만들어지면 차츰 직접자재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수요량만 관리해주면 간접자재 납품사들과는 재고 보유량을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구매사는 자재 비용을 크게 줄이고 비용 안 들이고도 안전재고 확보가 가능하여 공급장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고관리 시스템으로 지원되는 구매관리 업무 부담 제거와 재고 최적화 유지 기능이 제공하는 경제성은 사실상 엄청나게 큽니다. 제조업체들의 생존 문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매관리 기능 개선은 제조 공급망 정상화는 물론이고 자재 비용도 크게 절감합니다. 구매관리 부담이 제거되므로 당연히 구매관리 비용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재고관리 기능이 제공하는 재고 최적화 유지는 결품 재고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과재고 악성 재고 방지로 자재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품으로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5 내지 10%나 되고 과재고 악성재고로 인한 자재비용 낭비는 10 내지 30%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엄청난 경제성이며 제조업체들 생존 문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자재비용과 구매비용 10%만 줄여도 영업이익은 100%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신장보다 훨씬 손쉬운 방안이며 10배 이상의 수익성 관리 가성비를 갖습니다. 제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데 자재비용과 구매비용은 50 내지 70%나 됩니다. 즉 100원 제품 만들어 팔아서 5원 남기는데 무려 95원이 비용이라는 것이며 이 중 70%가 자재 비용입니다. 제조업체들 수익성 개선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동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자재 비용 10 내지 30%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만 줄여도 영업이익은 100% 늘어나며 매출액 100% 신장과 맞먹는 수익성 관리 효과이며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관리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제조사들일수록 절감액은 더 큽니다.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이제 구매관리라는 절차는 불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제조업체 공급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관리로 바로 접근해서 구매 수요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재비용 절감은 물론 제조업체들의 공급관리를 정상화함으로써 사업성을 크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형 C파트 매니지먼트나 KCPFR 키워드를 치시거나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제조업체들 공급관리 개선 방향을 물어보세요. 제조 공급망 관리에도 혁명적 변화가 와 있습니다.